네, 안녕하세요. SK 뉴스쿨 F&B학과 T를 강의하고 있는 최은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티 베리에이션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즐겨 찾는 인기 있는 메뉴인데요. 그 메뉴 중에서 홍차를 이제 기본으로 한 홍차 밀크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홍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접하는 스리랑카의 스리랑카 실론티,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홍차에 정말 우리가 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실 만한 얼그레이 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아쌈 지역의 아쌈 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밀크티로서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아쌈 밀크티예요. 그래서 홍차 밀크티라고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쌈 밀크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편하게 정말 머릿속에 생각하는 밀크티 맛은 그냥 아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아쌈 찻잎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이 아쌈 찻잎은 좀 다른 찻잎에 비해서 다르게 생겼죠. 그 이유가 밀크티를 위한 전용차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찻잎을 재가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밀크티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차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쌈 차를 가지고 오늘 밀크티를 만들 건데요. 먼저 우리 이렇게 생긴 소포장된 다시팩이라는 팩이 있어요. 이 팩은 우리가 수제로 티백을 만드는 거고요. 이 다시팩이 있으면 훨씬 손쉽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시팩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차는 먼저 계량을 하겠는데요. 큰 테이블 스푼 기준으로 해서 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정도를 넣으시면은 대략적으로 그램을 한번 재보면 10g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10g을 재볼게요. 네, 그램 수가 10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g 정도의 계량한 차를 준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팬이에요. 밀크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밀크팬을 하나 구매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른 요리를 쓰지 않은 정말 우유 데우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밀크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밀크팬을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하실 게 뜨거운 물이고요.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먼저 100ml를 계량합니다. 100ml의 뜨거운 물을 계량하시고 밀크팬에 넣어주세요. 자, 넣은 상태로 불을 약불로 끓입니다. 자, 약불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사실 뜨거운 불로 하는 이유는요, 시간 관계상 그런 건데 평소에 미온수로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끓인 상태에서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0g이 담긴 티백을 넣겠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뭐냐면 아쌈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커피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게 커피를 정말 진한 엑기스를 뽑는 거를 에스프레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쌈의 차를 좀 진하게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찻잎을 그 물에, 뜨거운 물에 한번 끓여주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우유에 바로 찻잎을 넣었을 때랑 물에 한번 끓였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었을 때 맛이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맛에 대해서 답은 없지만 요즘에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추세의 그 맛은 좀 진한 밀크티를 좋아하시거든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로얄 밀크티 방식을 그대로 지금 제가 재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약불에 이렇게 서서히 차를 이제 끓여주는 과정을 해야지만 좀 더 진하고 맛있고 풍부한 밀크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서서히 끓여주시고요. 자, 이제 끓이고 있는 동안 다른 재료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아쌈 찻잎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재료가 이게 어떤 걸로 보이세요? 설탕인데요.
설탕도 다양한 종류의 설탕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정말 그 밀크티 유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백설탕을 썼어요. 사실 뭐 예전에 백설탕밖에 없기도 했지만 백설탕이 가장 그 차의 맛을 해치지 않은 깔끔한 맛이라고 해서 밀크티에는 백설탕을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다양한 설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설탕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이제 비정제 설탕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백설탕보다는 맛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밀크티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풍부한 맛을 좀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재료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크티에 보통 백설탕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유기농 비정제 설탕을 쓰시게 될 경우에는 그람 수가 조금 더 백설탕보다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백설탕 맛보다 이 유기농 비정제 설탕은 좀 맛이 덜 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달게 해주기 위해서 양을 좀 더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밀크티라는 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디저트 음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호도가 정말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진하게 끓이시면 되고 좀 라이트한 좀 가벼운 맛, 좀 약간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끄셔도 무관하세요. 근데 지금 저는 조금 더 진하게 이제 우려볼 생각이거든요. 이 대중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쌈이라는 차는 어려운데 그냥 밀크티요, 밀크티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밀크티 주세요 하시는 그 맛이 거의 아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매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밀크티를 찾으세요. 근데 밀크티가 도대체 얼그레이, 뭐 아쌈 맛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다 홍차 밀크티 아니에요?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었던 밀크티는 아쌈 밀크티였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맛이 아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이 찻잎 자체를 이 밀크팬에 넣어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티백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팁일 수도 있는데 그 액기스다 보니까 이 티백을 꾹꾹 눌렀을 때 나오는 정말 그 아쌈 찻잎에 정말 찬물이 있거든요. 그걸 꾹꾹 눌렀을 때의 맛과 누르지 않은 상태의 맛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진한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끝까지 액기스를 내린 찬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차를 넣었을 때에는 액기스를 뽑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다시팩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찻잎에 액기스를 꾹꾹 눌러서 넣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티백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끓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점점 끓고 있고요. 자, 끓었을 때 마지막 색 보면 아까보다 정말 진해졌죠? 정말 진해진 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사실 지금부터는 순서는 좀 무관하신데 두 번째로 우유를 넣을 것이냐 당도를 결정하는 설탕을 넣을 것이냐인데 저는 두 번째로 설탕을 넣어요. 왜냐면 찬물에 설탕을 넣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맛을 내더라도 사실 설탕 양이라는 거는 개인 취향이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10분 중에 6분 정도가 선호하는 맛이면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레시피를 맞추는 편인데 지금 1테이블 스푼을 넣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1테이블 스푼을 넣으면 대중분들이 그냥 적당한 당도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설탕 양은 가감하시면 돼요. 줄이셔도 되고 늘리셔도 돼요. 자, 이제 15g을 15cc를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설탕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과정은 한 번 더 저으면서 설탕을 녹여주고요. 녹여줬을 때쯤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은 우유를 넣는 건데요. 우유는 지금 양을 1인분 기준으로 200ml를 넣겠습니다. 자, 200ml를 이제 부어줄 건데요. 한번 보세요. 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점점 맛있는 밀크티로 바뀌고 있어요. 자, 색이 진하게
우려진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시간차를 두고 조금 더 많이 우렸는지 덜 우렸는지 차이를 이 우유를 넣으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진하게 우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 전형적인 우리가 그 밀크티 색을 표현할 때 크림 브라운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림 브라운 색을 내고 있고요. 자, 이제 언제까지 끓이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우유는 그 우유 카제인 성분이 파괴되기 전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막이라는 게 생겨요. 우유를 오래 끓이다 보면. 그래서 유막이 생기기 전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밀크티라는 게 뭐 영양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디저트 음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막이 있는 상태까지 끓여서 즐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도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인도 분들 몇 분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워낙 이제 밀크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식혜 같은 이제 국민적인 음료예요. 그래서 국민 음료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대접이라고 해야 되나?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유막이 생길 때까지 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소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유막이 생길 때까지 끓이셔도 되고요. 영양소적인 영양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유막이 생기기 전까지를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끓고 있어요. 이제 맛있게 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끓일 때 유막이 생기기 전까지 끓여주시면 따뜻한 이제 밀크티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 자체를 이제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요즘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제 로얄 밀크티, 아이스 로얄 밀크티가 되는 거죠. 불을 꺼주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밀크티 색깔. 맛있는 크림 브라운색이 나왔습니다.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저도 굉장히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 밀크티에 정말 그런 밀크 담겨져 있는 정말 특유의 그 크림 브라운 색만 봐도 이 차가 맛있겠구나 아니겠구나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적당한 크림 브라운 색이 나오고요. 이제 뜨거운 이제 밀크티를 시원하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차갑게 드셔주시면 여름철에 정말 맛있는 로얄 밀크티, 아이스 로얄 밀크티가 완성된 거고요. 정말 나는 따뜻하게 먹겠다 하시면 얼음 없이 드시면 따뜻한 밀크티 레시피가 될 거예요. 근데 단지 저는 이제 오늘 아이스를 위한 레시피를 짰기 때문에 아이스에는 좀 설탕량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1테이블스푼을 넣었는데 따뜻한 거를 드실 때에는 평균적으로 작은 테이블스푼을 넣으셔야지 적당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만드는 방법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당도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분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에 맞게 그냥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밀크티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밀크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첫 수업이다 보니까 가장 대중적인 정말 아싸한 밀크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좀 더 재밌고 다양한 네, 대중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티 베리에이션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